지금 김용호 의장이 직접 내려가서 홍준표 전 대표를 만난 것은 아마 마지막 기회를 줬다고 봐야 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홍 대표가 서울에 오는 것을 거부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당에서는 사실상 공천 배제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암시를 주는 것이고 김용호 위원장으로서는 성의를 다 보인 것이고 오늘 내일 중에 아마 입장 변화가 없으면 당으로서 공관위에서는 뭐 어려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과정에 갈 것 같습니다. 자, 유승민 의원이요. 어제 전격 기자회견을 했는데 총선 불출마 또 신설 통합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합의 길을 결국 선택을 했습니다. 새로운 집을 지어가지고 함께 살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선거 연대까지 이야기도 나왔는데 고민 끝에 이 이야기를 먼저 신설 합당 통합 이야기 나온 얘기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뭐 새로운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보수통합 3원칙 할 때 세 번째가 이제 새 집을 짓자는 얘기가 그렇죠. 결국은 당대당 통합하자는 얘기인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한국당 측에서는 뭐 통추이라든지 뭐 보수 신당에 그냥 같이 하자. 그러니까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원오브 데모를 하자는 거였는데 유승민 위원장은 계속 1대1 협상을 원했거든요. 당대당 통합을 원했던 것 같은데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선거연대도 나왔습니다만 아마 내부에서 유승민 의원계 이분들은 어쨌든 본인들이 다음에 출마를 해서 당선되는 게 중요한데 선거연대했을 때는 단일화 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러면 한국당 후보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연대에서는 아마 유승민 의원을 제외한 다른 분들 중에는 아마 반대했던 분들이 많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유승민 의원으로서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본인을 약간 희생하더라도 당대당 통합을 이끌어내기 위한 수순인 것 같은데 아마 지난 주말 이렇게 여론을 들어보면 뭐 지난 주말에 만난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있었죠. 그리고 뭐 만난다는 뭐 문자를 보냈다는 얘기도 있고 거절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결국 안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보면 이 당대당 통합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황교안 대표가 이제 종로 출마를 발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일요일 날 이제 유승민 대표가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이제 신설합당을 하겠다고 얘기한 것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범보수 진영에서 탄핵 사태 이후에 가장 의미 있는 결단을 내린 두 가지의 행위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신설합당은 무리 없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신설합당을 자유한국당에서 안 받아들이게 되면 이 통합이 안 된 것에 대한 책임을 모두 자유한국당에 질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소위 공천혁신, 소위 인적 물갈이 작업도 어려워질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박형준 통추위위원장이 지금 통추위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설합당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새로운 보수당 그리고 여러 기타 정당들에다가 통추위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거를 이제 합당 수임기구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합추진위원회에 참여하는 분들과 세력들이 함께 통합을 위한 창당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신설합당이 의미를 하는 것이고 어제 이제 유승민 대표가 아주 의미 있는 결단을 한 것은 보통 합당을 하게 되면 가장 어려운 과정이 소위 당직과 지분에 대한 배분입니다. 어저께 본인이 불출마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당직이라든지 지분 문제 논하지 않겠다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자신이 얘기하는 것은 혁신 보수를 만드는 것, 새로운 보수를 만드는 게 자신의 목표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자유한국당의 지금 공천관리위원회 입장에서 보면 인적 쇄신을 하는데 상당한 동력을 얻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개혁 보수 약간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태근 의원님은 이제 통추위에서 여러 정당들과 같이 하는 게 이제 신설합당이라 그러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 유승민 대표 생각은 우리랑 1대1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작업이 끝나면 뭐 통추위든 아니면 보수신당을 하는 것을 아마 생각할 것 같은데 지금 아마 뭐 통추위라든지 아마 지금 뭐 한국당 측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이거에 하느냐 순서대로 그렇죠. 하느냐, 순서대로는 할 텐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유승민 의원은 끝까지 아마 1대1 통합을 우리랑 먼저 하자라고 아마 고수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디테일의 악마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정 의원님께서는 그 부분이 좀 수월하게 진행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럼 뭐 부위원장께서 보시기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의 조금 마찰은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지난 주말에 대부분의 언론이나 이런 분들에서는 만날 것이다. 그래서 매듭을 짓지 않겠냐라고 봤는데 결국은 그 전에는 이제 황교안 대표가 계속 만나자고 하다가 이번에 유승민 대표가 먼저 만나자고 했는데 안 만났거든요.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최종적으로 어떤 결심을 하는 거에서 그 어떤 형식적인 그 내용적인 합의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뭐 지분이라든지 당직은 요구하지 않지만 합당의 형식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국당과 새보수당이 먼저 합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통추위에서 뭐 다른 시민사회라든지 다른 정당 합당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새보수당이 그냥 그 여러 정당 중에 하나로 첨가하는 거 분명히 다른 모습이라 그 어떤 모습을 갖느냐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좀 줄다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기득권을 다 내려놓으면서 강조했던 건 앞서 말씀해 주셨던 그 개혁 보수를 위한 공천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에 있어서 사실 이게 과연 어떻게 잘 진행이 될 것인가 이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작년에 일련의 과정을 보면은 사실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그 독주에 대해서 견제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들이 자유한국당으로 안 모이잖아요. 그 이유는 자유한국당이 뭔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그리고 뭔가 이제 과거의 모습에 대해서 많은 유권자들 국민들이 실망을 한 거거든요. 결국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론으로 유권자를 결집시키기 위해서도 기냥 통합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뭔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유한국당과 제 정당이 중도 보수까지를 막론해서 혁신의 과정들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가진 거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서로들 그렇게 기득권을 내려놓을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거의 예상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올 초에 검찰 인사가 진행되고 뭐 이 법무부 인사가 진행되고 그 공소가 그 청와대에 대한 공소가 진행되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이제는 정말 뭔가 그 심판의 의지에 결집한 국민들의 요구를 우리가 거절하게 되면 만약에 계속 거부를 하게 되면 상당히 힘들겠구나. 소위 이번에 사실은 통합이 되어가는 과정들이라든지 이렇게 기득권을 내려놓는 과정들이라는 것은 스스로의 결단도 물론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상당히 그 범보수 야권 유권자들의 압박이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조금 뭐 좀 찌그락빠그락 하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총선까지 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범중도 보수 진영의 이 단일화를 만들어내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뭔가 이전 모습과는 달라진 새로운 혁신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결과가 되지 않겠는가를 기대해 봅니다. 자, 현 변호사님. 김무성 의원이요. 야권이 통합되면 어느 곳이든지 당이 오가는 곳에 출마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호남 지역도 마다하지 않겠다. 갑자기 이제 이런 주말 사이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더 강하게 호남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가능한 얘기입니까? 제가 보기엔 아마 이정현 의원의 빈자리를 좀 차지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왜냐하면 불출마를 선언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또 나온다고 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지금 호남, 이렇게 부친이 또 옛날 전남 방직이 있었고 예전에 아마 여수 박람회 할 때 아마 예선 지원한 게 있어서 아마 광주나, 그렇죠. 광주나 여수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아마 그런 그 정계 뭐 은퇴는 아니지만 불출마 선언한 거를 약간 번복하는 명분이 되지 않나. 그러니까 어쨌든 험지 가서 싸웠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 이분이 뭐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건 큰 의미 없잖아요.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건 의미라보다는 차기 어떤 주자로서 살아있는 걸 다시 살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가 보기에 뭐 부산에 다시 나간다 할 수는 없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래도 인연이 있는 광주 호남 지역에서 뭐 출마를 해서 그래도 어쨌든 뭐 당선은 안 될 수 있겠지만 정치적인 재기를 노리지 않겠는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김무성 의원이 이제 당선을 생각한다고 볼 수는 전혀 없고요. 이것은 철저하게 이제 지금 예를 들면 그 중진으로서의 험지 출마를 거부하고 있는 홍준표 전 대표라든지 김태호 지사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더군다나 이미 이제 부산은 지금 상당 정도 물갈이 분위기가 진행되고 있고요. 심지어는 50%가 넘어가고 많은 분들이 불출마 선언을 했고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 소위 과거에 지난번에 진박 감별 공천으로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나는 지금 불출마를 넘어서서 당이 필요하다 그러면 호남 지역에 가서라도 몇 % 우리 득표를 올리겠다. 그런 마당에 당신들이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문제의식이 그 메시지를 던지는 거고 거기에 더해서 예를 들면 뭐 김문수 지사 같은 경우가 새로운 당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명분이 있느냐? 내가 지금 불출마를 넘어서 호남에 가서 전국적 정당으로서 소위 그 야권의 대항마로 나서겠다고 하는데 당신들이 작은 차이로 당을 조그맣게 만드는 것 의미 없다. 합류해라. 이런 메시지를 강하게 던지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 황교안 대표
출마지도 결정이 됐고 이렇게 또 김무성 의원의 호남 출마까지 또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라면 홍준표 대표와 김태호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결정이 될 것인가. 김용호 공관위원장이 또 직접 또 밀양까지 찾아가서 또 이렇게 설득을 하는 좀 이례적인 모습도 보였잖아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공관위가 굉장히 일정이 빠듯함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표 문제를 매듭진 다음에 바로 이제 내려갔단 말이죠. 근데 예. 지금 김용호 의장이 직접 내려가서 홍준표 전 대표를 만난 것은 아마 마지막 기회를 줬다고 봐야 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홍 대표가 서울에 오는 것을 거부하게 되면 예. 그렇게 되면은 당에서는 사실상 공천 배제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암시를 주는 것이고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황교안 대표가 종로를 결심하면 예를 들면 홍준표 대표 같은 분 자신의 이전의 지역구든 동대문 을에 다시 오고 또 김태호 지사도 도성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 중에 어렵다는 지역을 하고 이미 이제 김병준 위원장 같은 경우가 험지 출마를 하겠다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지금 정권 심판론을 들고 나온 상황 속에서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강북 지역에서 정말 전국적으로 정권 심판론을 확산하겠다 이런 구도가 가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고향을 25년 만에 찾아가겠다라는 것이 과연 무슨 명분이 있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마지막 김용호 위원장으로서는 성의를 다 보인 것이고 오늘 내일 중에 아마 입장 변화가 없으면 당으로서 공관위에서는 뭐 어려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과정에 갈 것 같습니다. 예. 현 부장님께는 종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네네. 이제 종로 빅매치가 성사됐죠. 어제부터 이제 유권자들을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낙연 전 총리 그리고 황교안 대표. 누가 승자가 따르에 따라서 각 개인들의 어떤 향후의 정치적 행보도 크게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일단 황교안 대표, 글쎄요, 한 달 이상을 험지 출마 얘기만 나왔지, 그렇죠. 네. 장고 끝에 결정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모양새는 별로 안 좋죠. 왜냐 그러면 사실은 그냥 험지 출마하겠다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당에서 여기저기 여론조사를 돌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흘러나오는 얘기가 뭐 출마 가능한 험지가 어디냐. 마치 어찌 보면 뭐 커피숍 가가지고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달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예요. 예. 뭐 당선 가능한 험지라는 게 사실은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모양은 국인 것 같습니다. 또 한 달 정도 시간 동안 끌면서 뭐 다른 분들이 많이 비판을 받았고 그리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선택을 한 거지 않습니까? 약간 불리한 구도인 걸 알고 있을 거예요. 본인이 어쨌든 정세균 의장님 2번이나 당선됐고 최근에 한 선거 계속 경향을 보면 여기가 사실은 굉장히 서쪽하고 동쪽하고 갈리는 여론이 갈리는데 그렇습니다. 서쪽은 약간 보수적이고 동쪽은 약간 진보적으로 볼 수 있는데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뛰어들었다. 그건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명분 삼기는 제가 보기에 좀 조금 모양새는 별로 안 좋다. 민주당에서는 예상을 했습니까? 종로 출마. 어쨌든 한국당 공관위에서 2개를 선택하라 그랬잖아요. 불출마든 종로든. 사실 불출마한다 그러면 미래가 없는 것이고 그러면 뭐 저도 뭐 어쨌든 종로 출마 아니면 카드가 없다는 건 대부분의 분들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출마하는 명분 쌓기에서 좀 저는 조금 실패하는 감이 있다. 이낙연 그러면 전 총리는 어떤 전략을 앞으로 좀 세워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은 뭐 황교안 대표는 이제 정권 심판론으로 들고 나온 거죠. 문재인 대통령 대 본인의 대결이다. 근데 국민들은 아마 특히 종로구 국민들은 그렇게 안 볼 것 같아요. 아마 이게 지금 사실은 뭐 문재인 대통령 대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그 밑에서 어쨌든 마지막 총리, 그다음에 처음 총리를 했던 분들인데 많은 관심들은 아마 누가 다음에 대통령이 될 것이냐 할 거예요. 그럼 누가 아마 그 인물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어디 심판이라보다는 결국 미래를 보고 선택할 것이다. 그러면 그동안에 해왔던 일, 그동안에 만약에 지금 황교안 대표가 뭐 문재인 대통령 대 본인의 대결이라 그러면 본인이 스스로 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마지막 국무총리라는 이미지도 또 벗을 수 없거든요. 그럼 당연히 탄핵 얘기도 안 꺼낼 수 없는 얘기라서 제가 보기엔 인물 댐댐이와 향후에 누가 과연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것인가 그거에 대한 판단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황교안 대표로서는 사실은 저도 손해볼 일이 없는 선거입니다. 왜? 이번에 자기가 중심에 서가지고 소위 정권 심판론을 가지고 소위 야권, 통합 야권의 승리를 이끌어내는데 희생했다라면 저는 이제 패배를 해도 다음 대선 과정에 있어서 그리고 다음 정당 내의 지위라는 것이 흔들림이 없을 것이고요. 반대로 이낙연 총리는 이번에 패배를 하게 되면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황교안 대표는 큰 선거 구도를 가져갈 겁니다. 소위 정권 심판론에 내가 핵심에 서 있다라고 들어가고 갈 것이고, 당연히 이낙연 대표는 작은 선거, 지역 선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과연 차기 대권 주자로서 누가 더 능력이 뛰어난가, 누가 더 자질이 뛰어난가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특히 이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까지 발생해가지고 지금 경제가 훨씬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유권자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은 경제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꿔달라는 거거든요. 이 두 지점이 동시에 부딪힐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이 전국 전반을 관통하는 이슈가 적용된다 그러면 저는 황교안 대표가 불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봐요. 지금도 많이 뒤지고 있지만 한 열흘 전에 여론조사한 거에 비하면 격차가 벌써 한 7% 가까이 줄어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종로 선거라는 게 큰 격차가 나기 어려운 선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번 종로 선거는 그 주변에 있어서 또 한국당에서 얼만큼 중진들을 배치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흥미로운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서울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과 수도권 나아가서 전국 판세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미친다고 거로 봐야 됩니다. 그렇게 예. 생각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